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연준이 0.75%에 해당하는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었는데요. 역시나 기우였나 봅니다. 계속해서 금리 인상한 날에는 크게 올랐다가 그 다음 날부터 쭉 내리 빠지고 있는 안 좋은 증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질리게 만들어서 시장을 떠나가게끔 하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숨겨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개미 투자자가 되면 안 되고 매미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매미 투자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테슬라 장기 투자는 매미의 일생과 같다라는 주제고요. 반복되는 고통 장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 테슬라가 지속해서 가격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올리다 보면 이제 수요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1천만 대 과연 팔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 4%나 폭락을 하면서 1600포인트까지도 내려왔고요. S&P 500도 연중 최저점이라 할 수 있겠네요. 3666까지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최저가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금리 인상할 때 파월이 역대급 긴축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그다지 경기 침체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시장이 급등을 하며 화답을 했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유럽뿐만 아니라 남미까지 다른 국가들이 계속해서 또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시가 많이 빠졌어요. 자, 그런 유럽 증시 하락이 또 미국에도 이렇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파월 의장이 강력한 인플레 억제 의지를 보였으나 하루 만에 그 약발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겠고, 최근 연준의 금리 발표 때마다 단기 급등 후에 바로 급락하는 모습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제가 유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부 경기 방어주만 선방을 했고요. 계속해서 정말로 개인 투자자들을 질리게 만드는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소 하락해서 3.2%대를 보여주고 있고, 유가도 다소 하락한 모습입니다. 120불대를 넘었었는데 지금 116불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고, 특히 나스닥이 4% 넘게 빠지면서 우량 빅테크 기업들도 3%, 4% 가까운 하락이 있었고, 테슬라는 8.54%나 빠졌어요. 그간 주저주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주식도 오늘 큰 하락이 있었고요. 일부 이제 경기 방어주들만 이렇게 선방하는 모습, 헬스케어 경기 방어주만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는 어제 장과 너무나도 다른 상황인데요. 어제 파월이 0.75%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기자회견 때 증시가 이렇게 크게 올랐었습니다. 테슬라도 5% 넘게 올랐었고요. 근데 하루 만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돌아서면서 시장이 정말 미쳐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표 지수라고 할 수 있는 S&P 500의 2022년 하락률은요, 22.5%입니다. 마이너스 22.5%로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 심각한 장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보다 더 하락이 심했던 미국 증시에는 5개밖에 없어요. 미국 증시의 역사가 100년도 넘는 역사인데요. 가장 최근에 2008년 금융위기가 역대 두 번째로 큰 하락률인 37%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22.5%니까 한 6위 정도에 해당하는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든 장세라는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겠고요. 오늘의 큰 하락은 또 이분이 또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저의 애청자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이분이라고 하지 말고 이놈이라고 얘기해달라, 이 XX라고 얘기해달라는 분들도 꽤 계셨는데요. 이거는 좀 찌라시성 기사인 것 같습니다. 물론 푸틴이 이런 말을 꺼낼 수도 있겠지만 이게 현실로 드러나기는 너무나도 어려울 것이다. 푸틴이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그리고 세계를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가장 빨리 망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푸틴이 자신의 수뇌부들과 그러니까 측근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조만간 핵전쟁은 불가피하다. 우리는 결정적인 타격을 먼저 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로 드러나기는 힘들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이슈가 되면서 어느 정도 오늘 주가 급락의 역할을 한 것이지 않겠느냐. 특히 유럽 증시가 오늘 많이 빠졌었거든요. 자, 유럽 증시가 하락하면서 미국 증시도 하락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푸틴의 입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푸틴도 공포를 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큰 공포는 역시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0.75%나 단행하면서도
경기 침체, 특히 미국 경기 침체의 우려는 그렇게 크게 들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지만, 다만 미국은 체력이 좋아서 그렇지 다른 국가들은 또 그렇지 못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특히 이미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남미 국가들은 특히나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는 어떻게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크게 금리 인상을 해버리고 긴축으로 가면 다른 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은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그 유동성을 흡수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 국가 쪽으로 더 뭐 예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투자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긴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일 미국이 0.75% 금리 인상을 단행하자마자 영국 역시 0.25% 금리를 올리면서 1.25%까지도 올라왔고 5차례 연속 최근에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 금리도 13년 만에 뭐 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하고요. 스위스 중앙은행도 이날 15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어제 이렇게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의 뭐 3대 지수라고 할 수 있겠죠. 다 이렇게 크게 빠졌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전일 미국 증시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줬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질리게 만드는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크게 올랐다가 하루 크게 빠지면은 이에 따른 피로감이 상당하고요. 빨리 이런 공포와 어려운 장세에서 벗어나고자 손절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충분히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감정이 손절을 자극하게 하는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더 지금이 바닥인 것 같지만 더 지하실도 볼 수 있겠다. 테슬라 주가도 500불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다 하는 우려감이 손절을 자극하게 됩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역시 연 저점을 갱신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었을 때 또 하락 추세선을 하방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차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0,000포인트까지는 열어두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죠. 시장에서 더 개인 투자자들에게 겁을 주고 뭐 신용 매매라든지 이런 반대 매매라든지 마진콜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자극시키려면 뭐 10,000포인트 이하로도 한번 떨어졌다가 크게 충격을 주고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유념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 역시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당히 긴 시간의 이동평균선을 제가 계속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는 5월 한 24일에 테슬라가 620불을 찍고 반등했을 때가 571선에 이렇게 걸쳐 있었어요. 571선까지 나오니까 좀 우습기도 한데요. 지금 다시 한번 그 정도 가격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600불대에서 650불대는 제가 싼 주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순간이 이번 달대로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도 120 주봉선에서 테슬라가 5월 말에 한번 큰 반등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도 120 주봉선에 놓여 있고 주봉상 이렇게 추세선을 뭐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릴 수 있겠는데요. 그 추세선의 하단에도 지금 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그래도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 올 것 같은 모습이 들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계속해서 뭐 저점을 갱신하려는 듯한 모습이지만 하반기에 테슬라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옆으로 기는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은 어려운 장세지만 시계열을 길게 해가지고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2023년 말까지를 봤을 때요, 적어도 1020불에서 1420불까지는 테슬라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부지런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에 테슬라의 EPS가 한 20불 정도가 기대가 되기 때문이고요. 역대 최저 PER이라고 할 수 있는 뭐 51배, 71배 정도만 적용을 하더라도 테슬라 주가가 1000불에서 1400불 사이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뭐 상승의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의 하락을 이용해서 부지런히 주식을 모아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며 테슬라 투자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뭐 생활적으로나 아니면 뭐 대출적으로 개인 자금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면 현재 600불대 주가 그냥 크게 웃으며 버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일상생활에 주식 투자가 큰 우울감을 안겨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보다 차라리 내년 내후년을 항상 생각하면서 좋은 기대감으로 투자를 지속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자이언트 스택 금리 인상을 했고
7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스텝의 금리 인상을 이미 예고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7월까지는 분명히 주가가 흔들릴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다만 연말로 갈수록 그 금리 인상폭은 충분히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매크로 환경도 좀 더 나아질 가능성도 높고요. 자, 테슬라 역시 하반기에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4일 주총 때 주식 분할이 발표가 되면은 모든 테슬라 투자자들의 주식 수는 3배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주가는 이제 3분의 1로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주식 수가 많아지는 것은 테슬라 투자자들의 큰 보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9월 30일 AI 데이가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이날 옵티머스 프로젝트, 그러니까 테슬라 보세 프로토타입이 나올 예정이고요. 시장에 되게 충격적인 제품이 설마 이제 나올 수 있다면 테슬라 주가가 한 차례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FSD 베타가 4분기에 100만 명 이상 이제 보급이 돼가지고 정말 사람들에게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면 테슬라 주가의 PER을 한 단계 크게 올릴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내년에는 사이버 트럭도 나오고 2024년에는 로보택시, 그러니까 자율주행 전용 차량을 발표한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게 기대되는 테슬라니까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 부지런히 모아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의 오늘 주제였죠. 장기 투자는 매미의 일생과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매미는 여름에 딱 2주만 그렇게 울다가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이제 곧 여기저기에서 매미 소리가 들릴 예정이죠. 여름이 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매미가 이렇게 2주 정도 짝짓기를 위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7에서 14년 정도 땅속에서 햇빛도 못 보고 살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 2주를 햇빛을 보기 위해서 땅속에서 7년에서 14년을 산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간의 일생은 그래도 훨씬 매미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테슬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장기 투자는 매미의 일생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역시 2014년부터 2019년 말까지요, 거의 6년간 횡보 하락을 이어오면서 주가 수익률이 제로였어요. 제로. 자, 이렇게 6년 동안 하락과 행보를 이겨낼 만한 장기 투자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 이겨내고 매미처럼 땅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은 단 1년도 안 된 1년에서 2년 만에 10배 이상의 주식 상승 이렇게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테슬라 투자를 한 10년 넘게 하신 분들은요, 2014년에 예를 들어 투자를 했다고 하면 6년을 이렇게 견디고 25배 상승을 맛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장을 떠나지 말고 매미처럼 좀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주식의 수익률이 부동산 투자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단 2년 만에 25배도 상승을 하니까요. 그런데 다 이런 기간을 못 견디니까 그렇게 크게 수익을 못 보고 주식 투자로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바꿔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과 동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테슬라라는 주식은 상당히 장기 투자랑 어울리는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말하겠죠. 하루에 8% 오르고 하루에 9% 떨어지고 이렇게 큰 주식이 10%씩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반문을 할 수 있겠는데요. 주가는 그렇다 치지만 기업은 끊임없이 신압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의 미국 EV 점유율은 75%에 달하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위는 모델 Y가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4월 누계 실적으로는 전년 대비 52%나 성장하고 있는 테슬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수요는 충분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경기가 침체가 되면 테슬라 수요에 차질이 있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의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테슬라는 가격을 최근에 또 올렸습니다. 이게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미국의 테슬라 모델 Y는 벌써 또 3,000불을 또 올렸다고 하고요. 테슬라의 가격 상승 추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격을 이렇게 잘 올리는 만큼 주가도 이렇게 잘 올라가면 좋겠는데, 하지만 지금은 매크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하락과 행보를 반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테슬라의 가격 상승
자세히 뜯어보면 모델 Y 같은 경우는 뭐 롱레인지가 2021년 1월에 48,000불이었는데 16,000불이나 더 올랐습니다. 거의 1년 반 사이에 16,000불, 우리 돈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차값이 올랐고요. 모델 Y 퍼포먼스 역시 10,000불이 올라가면서 뭐 69,000불부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모델 3도 뭐 1년 반 전 대비 8,000불에서 11,000불 정도 올랐고 상대적으로 차값이 비싼 모델 S랑 모델 X는 더 많이 올랐어요. 모델 S 역시 16,000불, 25,000불, 모델 X 역시 플레드가 19,000불, 롱레인지가 31,000불이나 오르면서 차값이 정말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러한 상황들은 다 인플레이션 상황들을 반영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역시 가격 전가를 소비자들, 그러니까 판가에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그것을 잘 하고 있고요. 그만큼 수요가 받쳐주니까 가격을 이렇게 넘사벽으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트위터 분의 의견이 인상적이어서 저도 가지고 왔는데요.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서요, 오히려 수요를 더 올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오르니까 하루라도 빨리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런 느낌이 들고, 현재 이미 100만원씩 계약금을 걸어놓고 뭐 1년 전부터 차를 인수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살림살이가 궁핍해지면 인수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차값이 워낙 비싸니까. 하지만 이미 계약을 하신 분들의 가격은 올라가지 않아요. 계약했을 때 1년 전, 2년 전 가격이랑 그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면 하루라도 빨리 이제 인수를 하고 싶어지는 거죠. 인수 대기자의 이탈을 방지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락인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싸게 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마자 신차 가격이 올라가면서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인수를 하자마자 만약에 되팔 수 있다면 더 비싼 가격에 차를 팔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러한 것은 다 팬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향후 수요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모델 Y, 모델 3, 그러니까 엔트리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벌써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2030년에 2천만 대는커녕 뭐 1,000만 대도 팔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1,000만 대까지는 충분히 연 1,000만 대까지는 팔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는 일론 머스크가 전에 이제 실적 콜 발표 때도 얘기를 했지만 역시 뭐 다른 카메이커하고 충분히 구분이 되는 강력한 OTA 성능, FSD 성능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OTA만 보면 테슬라는 자고 일어나면 차량의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차량입니다. 계속해서 성능이 좋아지는 차량 타고 싶겠죠. 그러면은 뭐 같은 급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현대와 기아의 새로 나온 차 아이오닉 5라든지 EV6 같은 차량보다 모델 3가 약 2,000에서 3,000 정도 비싼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차들은 OTA 기능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차값이 떨어져요. 물론 현재 중고차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방어를 하고 있겠지만 향후에 경기가 좋아지고 차량 공급이 충분히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은 테슬라의 가격 방어가 가장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차량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차량보다 2,000에서 3,000 정도 더 주고 충분히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든 것은 FSD에 달려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가치는 2,000에서 3,000만 원을 훌쩍 뛰어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른 차량이 아니라 EV의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를 충분히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된다면은 일반 뭐 대리 기사님을 한 달을 고용하더라도 최소 200만 원은 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연봉으로 따지면은 뭐 2,400에서 3,000만 원 가까이 되겠죠. 그러니까 FSD 기능이 발전하면 할수록 테슬라의 차량의 가치는 훨씬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치는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가치가 될 것 같고요. 2024년에 자율주행 전용 차량을 발표하겠다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자신의 모델 3, 모델 Y가 로보택시가 될 수 있다면은 그 가치는 2,000, 3,000을 정말 훌쩍 뛰어넘을 것입니다. 1년에 자동차로 뭐 한 약 3천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고 하면은 차량 가격이 7천만 원, 9천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뭐 몇 억대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뭐 오더가 테슬라가 딸린다 싶으면은 모델 2라는 제품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지금은 너무나도 잘 팔리고 있으니까 우려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모델 X에 6명이 탄 테슬라 차량과 포르쉐 992 터보에 1명이 탄 차량이 400m 드래그 레이싱을 했었는데 이 6명이 탄 모델 X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 차량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포르쉐가 24만 5천 불이고 모델 X는 12만 4천 불이에요. 그러니까 2배 비싼 이 포르쉐가 테슬라 모델 X에 졌습니다. 자, 이렇게 뭐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그러니까 테슬라 가격을 너무나 비싸게 볼 필요는 없겠다. 차량 성능이 좋으면 충분히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지불할 의사가 많은 사람들이 있고, 같은 성능의 뭐 포르쉐보다도 절반 이상 가격이 싸기 때문에 테슬라의 수요는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테슬라가 2030년까지 약 1000만 대 정도, 1080만 대 정도 판매할 수 있다면 EPS, 연간 EPS는 110불까지 오르게 되고요. 정말 최저 PER이라고 할 수 있겠죠. 30배를 적용하더라도 차량 판매만으로 테슬라가 3,300불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600불대 주가가 너무나도 싸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이렇게 미친 듯한 시장에서 믿을 거라고는 확실한 미래의 가치를 가진 테슬라밖에 없겠다, 기업밖에 없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희망 잃지 마시고 지속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투자 잘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힘든 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요새 날씨도 뭐 좋죠. 행복한 불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